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의 실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소위 말해서 어태치 진지바 양이 없는 데다가 무리하게 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데다가 어태치먼트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 거의 페일합니다. 왜냐하면 페리어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곳에다가 심는다라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템포러리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션한 상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도 하나 심으면 이게 빠졌거든요.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빠지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마우스 플로우보다 이것이 더 여기는 꺼져 있어가지고 아주 이 환자도 지금 골치 아픈 환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의 이것이 그냥 패트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환자에게 얘기할 때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리지드 타입으로 생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뭐 fulcrum 포인트도 걸리고 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망가지는 거죠. 오히려 이것에 들어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유격이 있었더라면 임플란트가 힘을 좀 덜 받죠. 그래서 링 타입, 그게 볼앤 소켓 타입으로 했을 때 그 러버를 여러분들이 리텐션을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닳게 만드는 거. 뭐 그린스톤이나 이런 것을 돌려가지고 꼈다 뺐다 했을 때 리텐션이 훨씬 미니멈 리텐션을 줄 수 있도록 좀 조정하셔야 돼요. 근데 딱 끼면 짱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이를 배려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디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이게 슈가 걸려있던 문제인데 하여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인사이저에 있는데 길이도 안 맞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나사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어 나온 거죠. 밑으로. 그런데 이걸 세멘테이션을 해놨기 때문에 세멘트 타입을 해놔서 안에 루즈닝이 이제 스크루 루즈닝이 되니까는 이게 굉장히 깊게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요 인사이즈를 나온 것만큼 이것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은 뭐 하는 방법이 뭐죠? 이거 제거하고 다시 심고 봉그래프트 하고 그렇고서 이제 해결을 했는 건데 또 이제 이렇게 된 거. 이거는 바칼로닉 레비얼 본이 녹아가지고 그냥 익스포즈가 된 거죠. 근데 이거 방법이 별로 없어요.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뜯어내고 다시 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위치가 잘못해서 그렇죠. 좀 더 팔라탈 쪽으로 심었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 라인에 딱 맞게 심으니까 바칼본에 얇아지니까 거기가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일단 발생하기 전에 이걸 예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지컬 스턴트를 반드시 만들고 그것을 한 번 더 에발리에이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드릴링을 할 때 그러니까 브리지웍을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안테리어를 깎을 때 상당히 패스가 잘 보인다. 그럴 때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11시 방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환자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브리지를 깎으면 가끔은 1시 방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깎아놓은 것을 한번 그쪽 편에서 보세요. 그러면 패스가 달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그 치아의 방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11시 방향에서 깎으면 하크 등기로 깎으면 그 디스토 링괄 쪽 있는 데는 굉장히 앵귤레이션이 많이 깎입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내렸다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 핸드피스의 헤드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임프레션을 떠놓고 이렇게 보면 거기는 뭐 이상하게 그냥 각도를 많이 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부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디 모델을 떠서 거기서 스턴트를 만들고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임플란트를 할 때는 그 가상적인 웩싱업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를 많이 들여다보면 나중에 구강을 들여다봐도
그것이 이미지션 났는데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보고 후레고 확 제껴 놓으면은 피도 나죠. 패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아무렇게나 심어놓고 나중에 보면은 이상하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대책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하고 이 위치에 있어가지고 에스테틱한 크라운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온다 이거죠. 이거는 뭐 다시 뽑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코누스에 관한 얘기인데 코누스 덴처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코누스 캡을 만들 때 이렇게 지금 3개 있는데 3개 다 리텐션을 6도 혹은 4도 각도를 줘가지고 다 만들면요 이걸 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텐션의 컨트롤을 보통 양편에 2개 정도만 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코누스라는 것을 할 때는 인너 크라운, 이게 지금 인너 크라운인데, 인너 크라운은 밀링은 기공사가 잘했어요. 이걸 빼보면 이 안에는 총알처럼 깎아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코누스를 딱 끼고 빼면 통째로 다 빠져요. 그러니까는 세멘테이션을 했는 인너 크라운이 리텐션을 못 견디는 거죠. 빼면 통째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철원에 있는 환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빼다가 몽창 다 그냥 같이 나오죠. 그럼 들고 와서 또 그걸 기공실에 계속 빼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깎아놔가지고 방법은 뭐죠?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코누스 덴처는 한 번 페일을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김기용 원장님. 그냥 그 코누스 파샬 덴처에 붙어있는 아웃 크라운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세멘테이션하고 컨벤셔널하게 다시 파샬 덴처 만들어서 끼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코누스 했다가 결국은 컨벤셔널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해결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에 이 크라운을 할 때는 파랄하게 잘 깎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덴처를 뺄 때 세멘테이션 했는 것이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통째로 빠져버리면 코누스는 이게 밀링 머신에다 놓고 4도 각도를 주면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이게 압력에 의해서 밀려 들어가거든요. 그 페리페리가 실링이 잘 되면서 딱 끼워지면은 환자가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다 확 잡아 빼면은 세멘테이션 했는 게 그냥 확 빠져요. 그래서 이 환자도 무지 고생했는 환자입니다. 뭐 슈퍼본드 뭐 붙이고 뭐 소용없어요. 그냥 통째로 잠깐 빠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여기 이거는 리텐션을 없애서 이게 2개만 주라 그러니까는 수련이가 충실히 2개를 줬는데 이 2개가 안에 보니까 프랩을 이렇게 깎아놨어요. 그렇게 빼면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공실에서 완전 신경질을 내죠. 이걸 또 인너 크라운을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로컬에서 당하면 이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많죠. 그러니까 이 코누스를 잘 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코누스에 또 리텐션이 부족해질 경우 있거든요. 달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보통은 요새 이제 그 엘렉트로 프레이팅, 이 골드 프레이팅을 24금짜리로 몇 마이크론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론은 좋지만은 임상가들이 이거 한참 우리 병원에서 했어요. 제가 2000년도 왔을 때 아주 붐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하도 단속을 해가지고 요새는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왜냐면 이걸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이거 했다가는 이제 문제가 조금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 안 해, 스스로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는 뭐 임플란트도 들어있고 뭐 아주 복합적인 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 텔레스콥 크라운도 해 있고 이거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뭐 볼앤 소켓이었고 아주 복합적으로 파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임플란트하고 파샤하고를 연결하는 것이 아직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냐. 근데 결국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임플란트가 파샬의 어바트먼트를 쓸 수 있을 단계가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임플란트를 한번 시작한 사람은 영원히 임플란트예요. 그런데 자기가 50대 경제력이 있을 때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65세 돼가지고 리타이어하고 돈이 없는데 임플란트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프리포 신세밖에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환자를 셀렉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노인이 될수록 경제력을 잃게 되면 임플란트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임플란트를 심어놨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심어놓은 사람은 영원한 임플란트예요. 임플란트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죠? 다 제거하고 슬리핑 시키고 파샬로 가야 돼요. 이게 치과 의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좀 힘들죠.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임플란트, 여기 임플란트, 요거는 텔레스코프 크라운.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기발한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올바른 치료냐? 이건 해보려고 한 거 케이스 같아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치료를 했는지를 I don't know, 몰라요. 인터프리테이션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폐렴 상태가, 그러니까 이분이 본래 폐렴 상태가 무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아주 최첨단의 치료를 해놨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앱세스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냥 다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이거 뭐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환자가 이렇게 돼버렸냐. 그러니까는 환자가 여기를 다닐 때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잇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DM도 있고. 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 임플란트에서 이제 여기 빠졌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임플란트 심어야 돼요. 물론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환자가 그렇게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를 이게 덴처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다 결국은 맨 처음에는 이거를 이용하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다 이렇게 페일하고 슬리핑 시키고 파샬로 그냥 가서 나중에 안 되면 컴플리트 덴처를 하도록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이 컴플리트 덴처처럼 이렇게 티시 컨택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티시 컨택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스테이블하다 이거죠.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멀티 임플란트 케이스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도 오클루전도 문제고 그 다음에 오럴 컨디션도 에발루에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플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도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충분한 시스템에 없이, 그러니까 앵킬로시스를 안테리어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허리가 잘록한 그런 임플란트 시스템은 검의 위치가 달라지면 그거를 기공실에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에스테틱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그 시스템마다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찰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테리어에 심는 거, 에스테틱한 그 존에 심는 거하고, 그 다음 구치부에 마진 익스포즈 대도 괜찮은데 하고, 그 다음에 오버덴처를 할 때 또 시스템적으로, 앵킬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버덴처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데다가 써야 되는 거지, 자기가 앵킬로스를 한 번도 못 심어봤으니까 심어보자 그러고선 안테리어에다가 딱 꽉 심으면, 그거는 이제 평생 고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오버덴처 프로그램인데, 오버덴처라는 건 덴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덴처예요. 오버덴처는 덴처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이트를 커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오바덴치에다가 마그네틱을 넣었거든요. 근데 마그네틱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TC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CR-밭을 꽉 물었을 때 TC는 어떻게 되죠? 하강합니다. 밑으로 쿠션적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은 마그네틱이 들어있는 데하고 마그네틱 키퍼하고는 사이에 TC가 이렇게 스퀴징 될 때, 하강할 때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혹은 키퍼가 이렇게 움직여서 딸랑딸랑하게 움직여가지고 꽉 물면은 키퍼가 덴처 안쪽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힘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마그네틱이라는 건 컨택이 돼야 그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사이가 뜨면은 굉장히 리텐션이 줄어듭니다. 극격이. 그게 되면 붙이기를 원해요. 그 딱 붙여놓고 우리가 꽉 물면은 어떻게 되죠? 전체 힘이 그 마그네틱에다가 쏠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뾰족하게 돼가지고 터져버려요, 마그네틱이. 그래서 이 마그네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마그네틱을 달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완전히 이제 마그네틱을 달 때는 맨 처음에 당장 달면 안 돼요. 마그네틱 덴처는 그냥 덴처를 만들어가지고 쓰도록 만듭니다. 자연적인 덴처 모양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TC가 충분히 이렇게 컴팩트하게 된 후에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 계속 덴처를 쓰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하게 됐다가 아픈 데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덴처를 그 마그네틱을 달아야 돼요. 첫날 딱 달아버리면 거의 백발백중 터집니다. 그래서 이 TC 서포트 되어 있는 것이 오버덴처인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이거는 마그네틱이 못 견디는 거죠. 그 다음에 로딩에 대한 아나리시스를 해야 되고 마그네틱 덴처의 속성을 모르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그네틱이 이렇게 돼요. 구멍이 빵 뚫어지면서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 하우징이 터져버리면 이게 산화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뭐 다 녹슬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는 자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그네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쓰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결국은 그 마그네틱으로 앞으로는 오버덴처가 그 임플란트도 마그네틱을 이용한 오버덴처 같은 것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포스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요새 보면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돔 쉐입으로 만들어서 약간의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그네틱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이 마그네틱이 안에서 좀 리텐션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어떤 버티컬한 로드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릴리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그런 마그네틱 시스템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마그네틱 오버덴치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만든 사람의 변명을 들어보면 환자가 팔레트를 덮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라고 변명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아주 강력하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바 타입에 해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리지드한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한 6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유쉐입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적당히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그네틱을 하악 같은 경우에 되게 돼. 이거 지금 다 터졌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그네틱이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해놓고 이게 4점의 포스가 걸리게 되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닿도록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거는 거의 맨 처음에 3개월 이렇게 체킹을 해가지고 계속 이게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릴라이닝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파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평소에 있을 때는 떠 있어요. 다 있어야 되는데 떠 있어야만 그 TC가 이렇게 버티컬적으로 움직일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스탑되어 있는 데가 타치되면서 스탑이 돼요. 그래야 이게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벌써 이게 마그네틱이 이렇게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건 페일인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프로스테틱의 그 롱게비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보철물이 아무리 이제 그 교묘하게 그렇게 제작을 하고 어차피 이게 인공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치아를 절대로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철과 의사는 그 조물주가 만든 것에 대한 겸허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데 그러고서는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상풍백화점을 무너지기 전에 그 집이 그쪽이라서 상당히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시골에 있을 때라서 그 상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날, 그 뉴스를 듣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거기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잘 샀어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날 무너지기 오전에 거기를 갔대요. 근데 뭘 하러 갔냐면 옷을 사러 그 꼭대기층이 6층인가를 갔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갈라지고 뭐 붙여놓고 했는데 가가지고 그 스커트가 길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는 이걸 고쳐달라. 그러고서는 그걸 맡겨놓고서는 이제 온 거죠. 그러고서는 5시인가 찾으러 오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라서 못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6시쯤인가 무너졌는데 이제 호라비가 될 뻔했죠. 그거 찾으러 갔더라면 그냥. 근데 그 상풍백화점을 여러분이 가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길 딱 1층을 딱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탁 터졌거든. 기둥이 없어요. 그 1층에. 그러니까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기둥들을 다 없앤 거예요. 설계 변경을 해요. 그 무지 시원하죠. 아주 좋아요, 그거 가면. 근데 어딘가는 이상해요. 우리 대부분 가면 기둥이 있어야 될 자리에 기둥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너무 어떤 것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 의사가 뭐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수명이 있는 거고 메인테이넌스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망가졌을 때는 그 다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책 없이 이것이 끝이다 그러고서는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아주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뭐로 가죠? 덴처로 가요. 그냥 컨벤셔널한 덴처로. 그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다 심어가지고 다 녹아가지고 다 빼고 난 다음에는 1, 2학번 뛰어가지고 하겠느냐? No,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덴처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할 때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항상 괴롭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해서 돈이라 그러는데 김경 원장님 몇 년 되셨죠? 예? 7년 되셨어요? 돈 많이 버셨어요? 예? 돈을 많이 벌 시기인데 7년에서 10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돈이 지금 이제 통장 안에 있습니다. 뭘 할 것인가? 그러면은 치과 의사들이 그 시기가 딱 되면은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사업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는 사람, 도박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가 이게 풍요로워지고 돈이 딱 생기면은요, 야, 이 돈을 지금 해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라이트가 켜져 있어야 되고 자기가 달라붙어 있고 핸드핏을 잡아야만 돈이 생기는데 자기 친구들 보면 사업한다는 놈은 맨날 골프나 치고 그래도 돈이 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골프장에 가서 그럼 야, 가방이 말이지 마진이 무지 높을 거야. 가방 장사하자. 우리 후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방이 마진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 그러면 이제 너는 투자만 해. 그러면 내가 다 팔아가지고 그게 뭐 몇 프로가 남고 뭐 이윤이니. 그 걔가 조건할 때는 자기 투자 금액의 1년에 45% 정도를 번다 그랬어요. 그럼 1억을 투자하면 4,500만 원을 버는 거죠. 이게 가만 생각하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치과 의사가 어떤 업체에 자기가 관여해가지고 딱 되면 장사라는 건 어음을 맺습니다. 치과 의사, 그러니까 의사가 발행한 어음은 자기압 수표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통용되는 게.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자기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하면 그 업자들이, 가죽업자들이 잘 하는데, 이 사람이 치과 의사라고 그러면은 그건 수표와 같은, 자기 앞 수표. 그래서 걔 이름으로 전부 다 이렇게, 수표를 발행을 했죠. 그래 놓고서는 돈을 더 벌겠다고선 짝퉁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세관에 걸린 거죠. 그거 한 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나중에 돌아온 금액이 6억이 돌아왔어요. 그 어음이.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치과 의사 면허를 그만두고 도망가지 않으면은 그건 갚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10년 동안 6억 벌어놓은 것을 집 팔아서 다 갖고, 그러고서는 더 빚 얻어서 갖고, 그러고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사회에다 환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의사들이 날고 긴다 하더라도 장사꾼한테는 못 당합니다. 절대로 못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하고 동업을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통나무집, 뭐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돈이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저 우리는 적금 넣고 은행 이자가 싸도 좋다 그러고 그냥 내가 벌어서 그냥 먹고 산다. 그렇게 그냥 사시면 일생이 편한데, 이거를 뭐 이게 뒤집어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면은 치과 의사 치고 그거 해가지고서는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여자 문제는 제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첩을 두는 거래요. 제가 첩을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우리 친구가 첩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집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내가 시골에 있을 때 현지철을 하나 더 봐라. 아주 세상이 달라질 거야. 그런데 그러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살 때 자기 마음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언제나 달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은 치과 의사가 그 피크 타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피크 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 그걸 따지고 보면 내가 다른 일을 종사를 해가지고 그만한 노력을 했더라면 훨씬 더 오랫동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는가. 치과 의사는 특히 서전들은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래 계신 분도 되지만은 처음에 자기가 돈 피크 타임하고 지금하고 수입을 대비했을 때 어떻죠? 근데 그때 시세로 따지면은 굉장히 그거를 절대로 잃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버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잘 모으시고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볼 때도 이거를 돈으로 시작을 해서 환산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페이션트의 패솔로지 컨디션하고 트리트먼트 플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프로그노시스를 잘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간에 쓸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경제력이 합당한 치료 계획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굿 트리트먼트라는 게 뭐냐면 인디비주얼한 트리트먼트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춘 거예요. 텍스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만한 경제력에 그만한 시간에 내 어빌리티가 합쳐져 가지고 가장 내가 이 사람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 플랜이 무엇인가. 그거는 발치가 될 수도 있고 루트 캐널이 될 수도, 똑같은 치아의 상황인데 이 사람한테는 발치, 이 사람한테는 루트 캐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섬에서 나와가지고서는 하루에 배 한 편밖에 없는데 그 사람보다 루트 캐널 하자는 것은 그거는 임파서블, 되지 않는 거고 그냥 발치해 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제일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떠한 트리트먼트 플랜을 세울 때는 우리가 의사기 때문에 패솔로직한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패솔로직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환자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런 심텀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의사는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럼 말을 안 들으면 차트상에다가 무슨 이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환자가 거기에 협조 없었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 이제 요새는 그 고지의 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의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제가 뭐 하나 파일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그 수련이들 보러, 충치치 환자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그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라. 근데 이게 보니까는 그 전문가가 보는 거예요. 말도 쉽고, 그러니까는 환자 수준에서 또 덴처로 하는 사람이 나이가 60세에서 이상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수준에 있는 언어를 쓰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치료 계획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이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못하게 되면은 환자가 이해하는 언어하고 내가 말했던 의도하고가 달라지면은 아주 거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덴탈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솔로직한 것이 생겨 있을 때는 환자가 심텀이 없더라도 그걸 비춰서 모니터 상에다 띄워놓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트리트먼트 플랜에 대해서 환자 인식을 높여가지고 하여간 거기에 대한 동의와 이런 것을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환자 앞에서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사라져버리든가, 그죠? 또 아니면은 와가지고서는 이상한 얘기로 나중에 결말을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환자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많이 찾아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진료 보조자의 사전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데리고 있는 위생사나 조무사들의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환자는 의사한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나가서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컴플레인을 했는 거를 아랫사람이 의사들한테 보고하는 체제에 대한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야, 그 쓸데없이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걸 나한테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보고를 하는 채널이 생기면 그 환자를 다음에 만났을 때 그 환자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뭐가 불만인가,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해결을 해주면 내가 기우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나의 불만이 무엇인가를 미리 아는 아주 유능한 의사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정보를 위생사로부터 얻어야 돼요. 근데 위생사들을 무섭게 다뤄가지고 위생사들이 자기 원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밖에 나가서 컴플레인을 하는 것을 진료실에서 대부분 압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놨다가 점심시간이나 시간이 있을 때 그 환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꼭 물어보시고 그거를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환자를 자기 환자로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공사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저녁 먹고 야 소장 오라 그래. 그러면 소장이 가서 밥값 내요. 요새 그런 소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냥 아주 기공소장은 치과의사의 봉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내고 그때는 웃고 뭐 서로 얘기를 하지만은 돌아가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손해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속이기 시작하고 뭐 하여튼 자기를 골탕 먹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우리가 기공사하고 위생사하고 치과의사하고는 동업자입니다. 소위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잘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어디 식당에 가시면은 일식집에 가면 주방장한테 팁을 주죠. 10,000원. 왜 줍니까? 그 주방장 서비스로 주는 것이 10,000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기공사 소장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박을 사서 보내고 그래 보면
그 도움 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요. 왜냐하면 그 맥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후배 중에 하나는 걔는 개업해 가지고 시간이 남을 때 뭐 했냐면 맨날 이제 일식집에 가서 서빙 하는데 또 다방에 가서 또 앉아가지고서는 다방 레이지들한테 자기가 원장인데 와가지고 스케일링을 공짜로 해줘요. 그러면 점심 때 환자도 없고 낮에 오면 물하고 전기값밖에 안 들죠. 어차피 위생사들은 몰급을 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음식점, 자기가 주로 가는 곳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가면은 아주 대우가 무지무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얻어들이는 게 뭐냐면 이제 환자 소개. 그래서 한 건만 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아주 기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료 보조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요새는 아주 세상이 험악해가지고 회식을 가면 굉장히 이제 겁이 나죠.